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3월 22일에 새롭게 메르켈 총리가 발표한 9가지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위해서 내놓은 대책들, 또 독일 정부에서는 왜 마스크를 권고하지 않는지에 관한 저의 생각, 그리고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9가지 규칙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이 9가지 규칙은 독일에 살고 계신 한국인 분들이라면 전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규칙들 중에서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만 예시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가장 헷갈릴 만한 규칙은 2번과 3번 규칙일 텐데요. 일단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외출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 한 명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2명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언제나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일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렇게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2명이 넘어도 함께 외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두 함께 외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꼭 한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외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운동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도 역시 3번 규칙에 맞춰서 혼자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 한 명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둘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 명이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서 함께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집에 사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나와 있는 서류랑 그리고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를린 풍트데이 사이트의 질답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친구를 밖에서,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건 가능하지만 친구의 집으로의 방문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집 안에서는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그런 거겠죠? 10명까지는 만나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하긴 한데요. 이게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족의 장례 절차라든지 하는 되게 중대한 가족 행사라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10명 이하까지 모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모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모두 다 적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해당 관청에서 물어볼 경우에 언제든 제출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지 않는데요. 호텔 투숙객 중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등록된 거주지로 다시 돌아가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적인 이유 때문에 호텔에 머무시는 분들은 계속 머무실 수 있다고 합니다. 6번 규정으로 인해서 요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쿠폰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8번 규정 때문에 슈퍼나 드로거리에서는 계산대 앞에 투명한 벽을, 그리고 줄을 설 때 거리 유지를 위해서 바닥에 안내선을 표시하고 제한된 인원만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밖에서 줄을 섰다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시아권에서는 마스크를 많이 권고를 하지만 비아시아권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스크를 권장을 하지 않는 나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저만의 의견이지만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미세먼지의 수치가 높아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마스크 생산 업체 그리고 공장들이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마스크의 수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의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도 없고, 따라서 유럽 내에 마스크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장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로 마스크의 생산을 많이 하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마스크의 수출을 막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런 때에 독일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세요 라고 권고를 해버린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품귀 현상과, 그리고 정작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인이나 환자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가지 않을 그런 상황을 염두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비록 저만의 뇌피셜이지만 네, 실제로 독일 내에서는 자동차 회사나 속옷 회사 같이 마스크랑 관련이 없는 분야의 회사들이 마스크 생산 라인을 급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료품, 의료용품 생산업체, 약국,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혹은 줌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 제공업체들은 굉장한 이득을 얻고 있는데요. 이 외에 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엄청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독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실직으로 집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래는 집세가 3개월 밀리면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집세가 밀리는 것으로는 집주인이 집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한은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단된 서비스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된 요식업체나 항공회사 및 기업들에게 세금을 낮춰주고 또 대출 가능한 금액을 인상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최대 5,000유로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 원래 있었는데요. 이번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을 했고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더 많은 대책이 있는데 일단 큼직큼직한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정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독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재외 국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당이나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요식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면서 기한 없이 알바 자리를 잃게 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4월 중순에 개강하는 것에 맞춰서 독일에 들어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의 개강이 미뤄지고 심지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면서 독일에 머물 이유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동안에 열심히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해왔을 교환학생으로서의 생활이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와 돈 낭비를 하게 된 거죠. 독일로 유학을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음대랑 미대 입시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필이면은 이 입시 시험이 4월, 5월, 6월에 많이 몰려 있어서요. 모든 입시 시험이 지금 취소된 상태예요. 어떤 학교는 심지어 10월로 입시 시험을 미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입시 시험을 놓치게 된 것뿐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거주 기간을 허무하게 버리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독일 비자청도 업무를 대폭 줄이고 그리고 비자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비자청의 온라인 예약 사이트가 폭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자가 끝나감에도 연장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다행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베를린의 경우에는 4월 20일 전에 비자가 만료되거나 비자 예약을 한 사람과 4월 20일 이후에 비자가 만료되거나 비자 예약을 한 사람,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할 사람, 이렇게 나눠서 거주 허가 임시 확인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에는 90일 무비자로 쉥겐 조약을 이용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Q&A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90일 무비자로 입국하셨고 그 기간이 3월 18일과 6월 17일 사이에 만료되는 분들은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만료 시기가 연장되는데요. 이 조건은 이 기간 동안에 베를린에 쭉 머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비행기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지기도 했고 또 항공편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뿐 아니라 독일 정부에서 국경을 닫은 만큼 입국 심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장기 거주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문제없이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기 거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이 있다고 하거든요.
독일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고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자는 있지만 독일에 거주지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독일로의 워홀 비자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거주지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비자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가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에는요, 학교, 어학원, 그리고 모든 상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할 것이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재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곁에 있고 싶어서 혹은 재정적 그리고 시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본받아서 테스트 수를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한다는 소식 이전에는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한국행을 결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두고 보험료랑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한국의 보험 혜택과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들어온다. 이런 이기적인 재외 국민은 들어오지 마라. 세금 도둑이다. 한국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신나게 한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가버리더니 이제 외국이 심해지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박쥐다 라는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일단은 이분들은 코로나가 터져서 한국을 버리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이미 몇 개월 혹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고 출국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의료 혜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그리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인 건데요. 이 혜택을 가지고 받아라 마라 하면서 남의 권리를 그렇게 침해하시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으로 가시는 대부분의 교민들은 가족 곁이 그리워서 가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의료진들이 그리고 병원 종사자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빨리 일부러 가서 한국의 의료 혜택을 다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정말 없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민들을 위해서 예정되어 있던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가 단축되거나 무산되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산되었는데요. 주독 한국 대사관에 올라온 공문을 한번 보면요.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재외국민의 수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결국은 투표를 못하게 되더라도 유권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사이에서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이 퍼지고 있어요. 혹시 이 외에도 코로나 때문에 겪고 계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어서 빨리 지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Tschüss!